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1월 2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젯밤 증시도 초반에는 상승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증시도 초반 좋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즉 전고 후 약입니다. 그래서 다우가 0.17% 하락, 나스닥 0.06% 하락, S&P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초에 상승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소유함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멘트를 한 이후에 갑자기 증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TQQQ 수량은 176주 늘어난 15,496주이고요. 총 평가금 약 3억 6천만 원 하락해서 1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TQQQ RSI 투자는 25회차 8회까지 매수한 상태이고요. 현재 22회차는 수익 대기 중입니다. 매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수 내역 공개하고 있으니 함께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S&P 맵을 보면 빅테크 위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넘게 하락이고요. 애플 1.48% 하락, 아마존 3.34% 하락, 메타도 5%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융주,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금융주들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한 중요 지표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예측 0.3%였는데 0.3% 같게 나왔고요. 또한 중요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 0.3%보다 더 낮은 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또한 예측치 21만 5천 건보다 낮은 198만 건이 나왔고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보다 낮은 188만 4천 건 나왔습니다. 즉 고용도 좋고 물가도 좋은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 금리는 최근 상승했고요. 현재 4.29%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페드와치는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밖에 되지 않고요. 3월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는 다우가 0.077% 상승, 나스닥 0.65% 하락, S&P 0.33% 하락, 국내 코스피 4.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국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지수 지난주에 53 중립이었는데 이번 주는 62로 탐욕 구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배럴당 59.44달러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한번 급하게 작년 말에 빠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상승 중입니다. 현재 달러당 1473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TQQQ는 약 1% 정도 하락했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계좌를 요약하자면 수량은 176주 늘어난 15,496주, 총 평가 금액은 약 3,600만원 하락한 12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의 중요한 행사인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기필코 압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계속해서 바이 더 딥 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굉장히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계획한 대로 꾸준히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거대한 빙하, 그리고 그 밑에 잠들어 있다는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언론에서는 늘 이곳을 미래 기술의 보물 창고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신화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수십 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얼어붙은 땅에 집착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죠. 자, 그럼 핵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핵심광물연구소의 트레이시 휴즈라는 분이 이 상황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했는데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야기는 진짜 지질학이라는 팩트와 아주 시끄러운 신화라는 허상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신화 너머의 진실은 뭘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린랜드 골드러시 신화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흔히들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린란드의 첨단 기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다. 이것만 잘 캐내면 골치 아픈 중국 의존도도 단번에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심지어 석유라고 천연가스까지 나온다고 하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걸 거대한 부동산 거래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죠? 자, 좋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부터는 좀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의 진짜 손익계산서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래서 지금 그린랜드에서 실제로 히토류를 캐고 있는 광산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0개입니다. 네,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수많은 잠재력, 그 화려한 약속들 다 좋은데 정작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히토류 광산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냉혹한 현실이 딱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죠? 네, 바로 저기 가장 초기 단계인 탐사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허가를 받은 두 곳조차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랄까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선 상상도 못할 혹독한 기후, 그리고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당연히 채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광석을 캐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쓸모있게 만드는 처리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캐나다나 브라질처럼 훨씬 더 싸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광물로 대박을 터뜨리는 건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르는 아주 먼 꿈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이 땅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바로 이 표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지죠. 그린란드의 가치는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 경제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크고 언제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불확실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전략적 가치를 한번 보세요. 이건 영구적입니다.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잡아내고 미래에 열릴 북극 항로를 장악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바로 앞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위치.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보물은 땅속 광물이 아니라 그린란드의 위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순히 돈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는 곳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린란드를 볼 때 우리의 시각을 광산에서 군사 요충지로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죠. 미국의 이런 관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고요. 무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아주 긴 거대한 게임의 일부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시작이 1867년입니다. 알래스카를 사들인 직후부터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냉전이 한창이던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실제로 1억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결국 1951년에는 냉전의 최전선 기지인 툴레 공군 기지를 건설하기에 이르죠.
이게 바로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변치 않는 전략적 목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떠들썩한 광물 신화가 어떻게 미국의 진짜 속내, 바로 그 지정학적 야망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국이 그린랜드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광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명분이죠. 우리가 왜 저 얼음 땅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중들을 설득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보물창고 신화가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걸까요? 그건요, 이 스토리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군사적 패권 장악 같은 복잡하고 좀 거부감 드는 이야기를 중국 의존도를 끊고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바꿔주거든요. 진짜 목표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아까 봤던 트레이시 휴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질학은 지정학에 관심이 없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 땅이 탐난다 한들 그 욕망이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고 없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진 못하거든요. 자연의 법칙은 정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린랜드의 진짜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땅속의 광물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변치 않는 그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